네, 각 후보들 어젯밤 마지막 유세를 마쳤는데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광화문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절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대선 저 문재인에게 주시는 한 표 한 표가 다시 민주주의를 세웁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듭니다. 저 문재인에게 한 표 더 주시면 한 걸음 더, 10표 더 주시면 10걸음 더 개혁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문재인과 함께 새로운 세상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저 문재인 확고한 개혁 위해서 국민 통합을 완성하겠습니다. 개혁이 먼저입니다. 네, 어제 이 광화문 유세 현장에 깜짝 편지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문재인 후보의 딸 문다혜 씨가 영상 편지를 남겼는데요. 그 장면도 보고 오시겠습니다. 아빠, 저는 아버지께서 정치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참여정부 시절 아빠는 치아 10개가 빠질 정도로 경무에 시달리는데 국민들에게 싫은 소리 들으니까 그때는 어린 마음에 너무 속이 상했어요. 하지만 5년 전 대선이 끝난 직후 저는 후회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아버지께서 대통령 후보가 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파 1호 아버지 딸 다혜입니다. 그 문재인 후보도 저 영상 편지가 준비됐다는 걸 몰랐다고 하는데 몰랐어요. 굉장히 감동받은 표정이에요. 네, 그리고요. 다혜 씨는 사연이 있어요. 저희 취재 기자들도 다혜 씨 얼굴 거의 보지 못했고요. 네. 2012년 대선 출마할 때는 저렇게 직접 나왔네. 네, 직접 나오고 지금 꽃다발을 주는 어린이가 서지양군. 네. 문재인 후보가 가장 예뻐하는 또 외손주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문 후보 기자 회견 혹은 인터뷰하러 갈 때 네. 팁을 받은 게 있어요. 문재인 후보가 딸 얘기를 하면 갑자기 표정이 풀어진다. 네. 그 정도로 딸바보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까지는 아버지 대선 출마를 2012년 경우는 반대를 했어서 대선 출마 출정식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영상도 정말 그 선거팀에 부탁을 해서 문 후보 모르게 준비를 해서 어제 그 마지막 광화문 유세 때 깜짝 공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꽃다발 네. 정말 아들과 나타난 문다혜 씨의 모습을 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부인도 나오고 딸도 나오고 참 가족들 저런 화목한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마음이 좀 흐뭇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았으면 굉장히 왈칵 눈물도 났을 것 같은데 문재인 후보는 굉장히 강하네요. 그래서 특히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고 5월이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아마 가족을 컨셉으로 한 선거운동들을 많이 후보들이 했는데 문제는 이제 가족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아버지 선거기 때문에 참여해서 선거운동까지 나서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 다혜 씨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정치 활동도 그렇지만 아버지의 삶과 내 삶이 다르다라는 평소 소신을 가지고 일선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아마 뜻밖의 선물을 받고 문재인 후보가 아주 반가웠을 텐데 원래 좀 경상도 사람들이 묵뚝뚝해서 가족들이 표시하는 거에 대해서 잘 반응을 안 보이는데 아마도 속으로는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기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광화문에서 멀지 않은 대한문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마지막 유세를 했는데요. 본인은 낭만적인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들이 국민과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서로 참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여유와 낭만을 가지고 청와대에서도 음악회하고 노래하는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한 권위 싹 없애버리고 대중 속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숨쉬는 그런 낭만적인 내 대통령이 함께 보겠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음악회하고 노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요. 어제 마지막 유세 현장에서도 여러 노래를 불렀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옆에 그 가족들, 큰아들과 이게 여사도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박근영 이사장도 보였어요. 네, 거기서 박근영 이사장의 경우는 대구 유세를 도왔고요. 이제
또 홍준표 후보가 전국 노래자랑 유세라고 저희가 이름을 좀 지어봤어요. 예. 한 네. 지역별로 가면 레파토리도 다르게 그 지역의 사연이 얽힌 노래를 불러서 정말 그 홍준표 후보 외우는 노래만 지금 500곡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제도 노래를 부르면서 마지막까지 그 표심을 호소했고요. 보면 문재인 후보는 촛불 집회가 있었던 광화문 광장에서,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또 태극기 집회가 있었던 대한문에서 각자 어떤 또 세력을 결집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낭만적인 대통령이 돼보겠다. 사실 이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구중궁궐로 불리는 청와대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국회의원과의 소통도 줄어들고 국민과의 이 접점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 불통이라는 이미지를 그동안 여러 대통령들이 갖게 됐는데, 이번에 나오는 다 대선 후보들은 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으니까 좀 낭만적이고 좀 친근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낭만적이라는 거는 결국은 주변에 이제 문화인들과도 자주 어울리고, 네. 그다음에 정치인들과도 어울리고, 정치인들과 어울리는 건 이제 우리가 소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낭만이라고 하면 사실은 문화인들 이쪽들하고 잘 어울리겠다. 그러면 마침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뭐 그런 여러 가지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약간은 뭐 차별화, 그리고 본인이 그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니까 노래를 아주 좋아하고 또 잘 부르는 것 같아요. 그 여러 사람 있는 데에서. 그래서 저는 낭만적인 대통령이라는 부분은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홍준표 후보로서는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은 뭐 투표를 통해서 낭만적인 대통령을 뽑을 것이냐 안 뽑을 것이냐, 이거는 유권자들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안철수 후보는 어제 마지막 유세는 대전에서 했는데요. 홍대에 있는 카페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믿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미 대참사가 예고된 여론조사 믿지 마십시오. 낡은 정치 세력들은 심지어 가짜 여론조사까지 퍼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심의 바다가 이미 틀린 여론조사, 가짜 여론조사 다 뒤덮고 있습니다. 안철수를 찍으면 안철수가 이깁니다. 네, 안철수를 찍으면 안철수가 이기고 국민이 이긴다는 변을 들어봤습니다. 자, 여론조사는 공표 기간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전해드리지 못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안철수 후보 뚜벅이 유세 마지막까지 하면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었는데 그래도 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대체 언제 만났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49장에서 헤어진다면 처음 만나는 것 같은데. 오겠어? 몇달 된 것 같아요. 항상 그렇지만 이 평범한 이 순간이 돌이켜 봤을 때 어떤 순간이 될까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뭔가 이렇게 큰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 물론 유승민, 심상정 후보도 다 가족이 있고 아이가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청와대에 누가 들어가더라도 가족과 함께 혼자 밥 먹지 말고 가족들과 먹고 어려운 일 있으면 상의하고 이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화목한 모습 보고 싶고, 그래서 아마도 그 어제 유세의 마지막 모습 보면요, 문재인 후보도 딸이 깜짝 등장했고요.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김유경 교수랑 그 딸 설희 씨가 너무 닮아서 양쪽에 정말 두 닮은 그 부인과 딸과 아빠 소외감 함께 느끼겠어요. 대화를 네. 하면서 어떤 가족들이 마지막에 호소하는, 또 홍준표 후보의 경우는 정말 부인, 아들 열심히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 그런 가족들이 함께 뛰는 모습도 좀 이번 선거에서 좀 두드러지는 대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는 어제 이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명동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는데요. 최순실이 필요 없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최순실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최순실 같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가슴으로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통증을 느끼고 제 머리로 해결책을 찾아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다 끌어모아 가지고 성공한 정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부정부패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 저 유승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는 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직도 정권 교체를 의심하십니까, 여러분? 정권 교체는 이미 확고해 졌지요, 여러분. 심상정에게 투표를 해야 낮은 목소리, 소외된 목소리,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 심상정에게 투표해야 우리 청년들의 미래, 여성들의 꿈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저 심상정이 강해져야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려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네, 연예인들도 투표를 꼭 하자, 투표를 독려하는 영상을 이 영상 속에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그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나에게 투표는 자유다. 국민의 목소리다. 지금 투표함에 희망을 담으러 가세요. 네, 훈훈하네요. 네, 네. 그런 분들이 투표하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가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연예인들 인증샷 올리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저는 조금 전에 심상정 후보 어제 보면 12시간 한 곳에서 네. 필리버스킹 유세,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라고 하잖아요. 계속 어떤 소수파가 다수파의 어떤 그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 하는 필리버스터를 가져와서 12시간 유세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심상정 후보도 목소리가 거의 쉬었고, 저 보면 유승민 후보도 어제 대학가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지지를 호소했는데 두 분의 그 목소리 쉴 때까지 열심히 한 모습들을 또 유권자들이 어떤 또 선택을 해주실지도 궁금하고요. 오늘은요 좀 다른 선거와 특징 중에 하나가 온라인으로는 지지 호소가 가능하거든요. 나와서 마이크 잡고는 안 되는데, 그래서 보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도 오후 3시에 당사에서 문재인 TV를 통해서 또 이렇게 지지를 호소한다고 하고요. 예. 또 하나 또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심상정 후보의 경우도 SNS로 어떤 또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아마 이제 12시 조금 넘어가면요. 아마 이제 온라인으로 선거운동 하는 것도 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마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판을 칠 거예요. 오전에 뭐가 어떻게 됐다더라. 벌써 저도 오전 중에 이제 몇 가지 받았는데 뭐 무슨 방송 3사가 지금 그 출구조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여론조사가 어떻다 하는 거 벌써 엄청 돌고 있거든요.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러니까 믿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사전 투표에 대해서 출구조사를 했다. 뭐 이런 것도 돌아다녀요. 근데 네. 사전 투표에 대해서 출구조사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 아마 가짜 뉴스로서 지금 굉장히 많이 SNS를 통해서 유포되고 있는데 아마 12시가 넘으면 더욱더 그런 일들이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믿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가 기승을 부릴 텐데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까 표를 더 모아달라고 하는 밴드웨건 효과를 마지막으로 노리는 거 하나고, 네. 또 하나는 조금만 더 투표해 주십시오. 우리가 열세입니다 하고 언더독 효과를 노리기 위한 동정표 그 여론 결집인데, 아마 이것도 어떤 캠프에서 공개적으로 하지 않겠지만 지지자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의 그 선거운동 방식으로 생각하셔야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서는 안 되실 것 같고, 유권자분들께서 끝까지 공정하게 후보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가지시고 투표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